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엔캠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고요.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답답해지는 구간입니다. 자,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요, 이격을 좁히면서 가게 될지 조금 더, 아니면 급반등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평선들이 좀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보통 이런 경우는요, 수렴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주가가. 사실 이제는요, 이슈는 대부분 다 알려졌고 중요한 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반토막이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팔았는데 따따블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이에요. 굉장히 대응이 어려워지는 구간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이 대응이 어려운 건 왜 그러냐면은 신고가 종목들. 기존의 매물대를 다 뚫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력들이 엑시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다 팔았는지 부분만 팔았는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추가 매수 혹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그널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물론 전문가니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이고요. 판단 잘못하게 되면 제가 그랬죠. 따따블이 날 수 있고 반토막이 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엔캠을 제가 영상 찍기 훨씬 전부터 이거를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은 게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이 있거든요. 많은 종목이 나갔는데 언제였냐면 12월 달입니다. 거래가 잘 되는 종목이 아니었죠. 근데 12월 4일 날 170만 주 가까이 터집니다. 거래가. 이날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중장기 방에서 엔캠을, 물론 세력들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타점은 제가 잡았죠. 3일 정도 기다렸다가 이날 샀습니다. 71,000원에. 자, 12월 7일에 샀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갔어요. 중장기 종목인데 2월 달에 급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날 이날 제가 이걸 매도를 했습니다. 35만 원이 훨씬 넘었죠. 자, 2월 21일 날 35만 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한 5배 정도 수익을 챙긴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신호를 해서 매도를 챙기고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추세가 결정되는 여부에 따라서 조만간 2차 매수도 나갈 예정입니다. 나중에 중장기 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나온 게 우선주 보통주 전환입니다.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한 100만 주가 들어옵니다. 물량이. 그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손실난 거 마이너스 300억 정도, 자기 자본의 10%, 그 다음에 적자 전환하는 부분. 자, 이거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주 보통주 전환이 됐습니다. 100만 주. 자, 반갑지 않죠? 수급인데. 자, 근데 이거 왜 지금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Why now? 전환해서 지금 할까 이거를?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세력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100만 주 물량을 한꺼번에 내놓겠어요, 얘네들이? 아니죠. 이것 때문에 파는 건 누구다? 개인만 팔 겁니다, 여러분. 미래 지뢰 겁을 집어먹고. 두 번째, 파생 손실 난 거 300억. 하루아침에 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적자 전환. 2차전지 기업 중에 실적 좋은 기업 거의 없습니다. 엔캠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정을 이거 받는 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의 다른 꿍꿍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0만 주 상장한 거 이거 큰 이슈 안 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기회를 봐서 수익을 더 챙긴 다음에 팔 겁니다. 지금 바로 팔지 않아요. 파생 손실 난 거, 적자 전환. 자, 이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랐을까요? 자,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엔캠은 2022년에 미국의 남부 조지아에, 우리나라 다른 공장도 많이 있죠. 여기다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이죠. 4만 톤 정도 캐퍼인데 최근에 이거를 2.5배, 10만 톤까지 캐퍼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부에 있는데 서부에다가도 공장 하나 더 지으려고 그래요. 제2공장을. 왜 이렇게 캐퍼를 늘리는 걸까요? 2025년이 되잖아요. IRA가 발의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뭐냐면 세액공제 제한이나 아니면 해외 의료 집단 지정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그러면은 반사익은 누가 보게 될까요? 미국의 공장이 있는, 북미의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들 대박 수혜를 보게 될 겁니다. 엔캠 전해액 관련 공장이 북미에서 가장 큽니다. 근데 캐퍼를 더 늘리고 있어요. 왜? IRA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025년, 26년 실적 더 좋아질 겁니다. 아마 앞으로. 그러면은 과거에 파생 손실 난 거나 적자 전환, 이게 이슈가 될까요? 천만에.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자, 우선주 보통주 전환.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지금 전환했을까? 별 이슈 안 됩니다. 파생 손실 적자 전환은 마찬가지예요. 추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일과성이에요. 중립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좋은 재료도 아니지만 나쁜 재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에는 지장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입니다.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 단기 과열 있죠. 투자 주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위험까지 갑니다. 이거 지정되면 30분 단위 거래로 바뀌어버리거나 거래가 아예 하루 정지돼 버리거나 신용을 쓸 수 없게 돼요. 개인들 급등주인데 참여하기 힘들어집니다. 매매 세력들 좋아하죠. 매집 끝난 급등주들 개인 들어오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이것도 추세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방향. 두 번째, 일과성인 재료뿐입니다.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내동매매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우선주 보통주 전환이나 그 다음에 파생 손실 적자 전환하고 똑같습니다. 얘네도 내동매할 필요 없어요. 이거 떴다고 터는 사람은 개인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 마지막으로 터는 겁니다. 자, 이제 영상 진행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영상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할 텐데, 첫 번째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2의 엔캠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꼭 사야 될 종목들입니다. 하반기를 대비해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리포트 추가 설명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부터 보시면은요. 홈페이지에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나옵니다. 엔캠은. 이게 뭐냐면은 전액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데 첨가제 합성 기술을 통해서 고객 맞춤 양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는 거죠. 선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오토메이드 전에 얘기로 나왔죠. 주문자 생산 방식과 비슷합니다. 고객의 원하는 니즈를 다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죠. 수직 계열을 통해서 빠른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다. 자, 클라이언트, 고객사별로 맞춤 생산 방식이 가능합니다. 엔캠은. 회사가 주가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북미 시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미에 공장이 있다. 2022년에 첫 번째 공장이 완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제2공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장 캐퍼를 거의 2배 이상, 2.5배 정도 늘리고 있습니다. 서부에다 공장 하나 더 짓고요. 북미에서 가장 큰 공장입니다. 가장 큰 경쟁력이고 진입장벽도 높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장을 짓는 걸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외 의료 기업.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이 되면은 IRA가 발의된다 그랬죠. 세액공제 제한이나 해외 의료 집단 지정으로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당연히 반사이익을 누가 볼까요? 그 쉐어를 한국 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캐퍼를 늘리는 겁니다. 자, 주가 급등 나왔는데, 자, FEOC나 AMPC 이게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자, 세액공제 제한이나 해외 의료 집단, 해외 의료 집단이 바로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반사이익은 엔캠이 보게 될 겁니다. 주가 급등 나오면서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 CB를 발행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얘네들이. 캐퍼를 늘리려고. 상당히 수급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물론 담보를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되죠. 그 외에 채권을 발행합니다. 회사채. 두 번째 유상증자를 하거나 세 번째 CB를 발행하는 거죠. EB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자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2달 사이에만 얘네들이 1,900억을 조달했습니다. 캐퍼를 늘리려고. 엔캠이 올해에만 전액 관련 캐퍼를 2배나 늘렸어요. 글로벌 2위를 도약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한 건데 CB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또 뭐냐면요. CB가 자 보시면 도표를 만기가 돌아와요. 4월 달에. 행사 기능 기간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엔캠이 투자를 한 건 좋은데 캐파가 너무 늘어났습니다. CB가. 자,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 세력들이 우리 세력 형님들이 주가 올리는 이유는 뭐가 어떻게 하죠? 주가를 올리려면은 첫 번째 유통시장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두 번째 자 발행시장에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받거나 EB나 BW 이런 거 발행합니다. 매자인 투자한다는 얘기죠. 이게 보통 메인이죠. 이게 보통 서브입니다. 그죠? 근데 아주 드물게 3번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유통시장에서 매집도 하면서 CB 발행 이런 거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잘 안 해요. 왜? 막대한 재무 리스크가 있습니다. CB로 주식으로 돈이 묶인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주식 안 올라가면 얘네 망하는 겁니다. 진짜.
잘 안 써요 이거를. 근데 확실한 건 엔캠이 유통시장에서 매집한 게 아니고 2번 발행시장에서 CB 매집한 애들이 주포입니다. 제가 보기엔 얘네들이 주포예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PBR이 230배를 넘었는데 엔킴이 3천억 베팅했다. 제2의 에코프로. 자, 개미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개인들이 3천억 쐈다고 조 단위로 시총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저거 문제가 되는 거죠. 잠재 매물 전환 사채 수천억 규모. 이게 매물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주포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11일 매집한 애들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주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 발행 시장에서 11일 매집한 애들. 근데 4월에 만기가 돌아와요. 더군다나 CB가. 자, 이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엔캠은 이게 주포입니다, 여러분. 유통시장 매집한 게 주포가 아니에요. 차트 보시면은요. 최근에 급등이 나오다가 자, 첫 번째 큰 조정이 나왔죠. 20일을 살짝 꺾이면서 60일과 이격을 좁히고 있는데 좀 더 좁힐지 급반등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기술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두 번째 주봉 보시면은 자,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 터졌죠. 세력도 이렇게 기간과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야지 대박이 나는 거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종목,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월봉 확실하게 나오죠.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3년 정도 매집을 한 것 같아요. 몇 배 올랐죠? 7배에서 8배 정도. 매집은 3년에서 8년, 3년에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대충. 그죠?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닙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3년 이상 매집을 했잖아요, 얘네들이.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매집 기간이 길잖아요. 3년 이상 됩니다.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자,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이렇게 갈 겁니다. 더군다나 뭐죠? 역사적 신고가가 났습니다. 이거. 엑시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다 팔았는지 부분만 팔았는지,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시그널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때 12 발행했거든요. 이때부터 매집까지 같이 한 겁니다, 얘네들. 아까 뭐라 했어요? 3번어 쓴 거래요. 3번. 발행 시장에서 12 매집한 애들이 주포인 것도 특이한데 3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재무 리스크를 떠안고 들어간 거예요. 리스크가 크면 리턴이 커야죠. 경제학의 기본 아닙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이 친구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12 만기 돌아와요, 4월 달에. 더군다나 메인 세력들의.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굉장히 대응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하나만으로 대응하기 힘든데 만기가 12가 4월에 돌아오고 발행시장 애들이 주포가 된 거예요. 거기다 3번을 썼습니다. 리스크를 떠안았기 때문에 3년 동안 돈이 12로 주식으로 묶였어요. 당연히 수익을 챙기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엔킹 같은 급등도 좋아해봐야 다 먹지도 못하는 이유가 이런 세력 기법, 이런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제가 PB점에 20년 넘게 생활을 했는데 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얘네들 조 단위까지 관리하는 애들입니다. 거대 세력이에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배운 게 이 세력 기법입니다. 첫 번째, 패턴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두 번째, 얘네들이 매물을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 나는 종목 대응 방법은 따로 있고요. 네 번째, 어떤 시장 형태로 들어왔는지도 중요합니다. 유형별로. 유통인지 발행인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대응하기 힘들어요, 이게. 자, 이 주봉 보시면은 자, 여기 얘네들이 메인 세력이거든요. 얘네들이 뭐냐면은 발행시장에서 12 매집한 세력과 같은 세력입니다. 제가 보기엔 3번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만기가 곧 4월에 돌아오잖아요. 거기다가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가 났죠. 이런 모든 변수를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이게. 앞으로 변동성이 엄청 키울 겁니다. 자, 얘네들이요, 이 세력들, 메인 세력들, 발행시장 12 매집한 애들이랑 얘네들 같은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따라 들어온 세력들이나 개미들 다 떨고 갈 겁니다. 어떻게? 공포와 희망을 번갈아 주면서 변동성을 위아래로 엄청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4월달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대응하기 힘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물량 털리지 마시라고.
자,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 대응 전략 자료. 제목을 이렇게 아예 잡았잖아요, 제가 엔캠. 자, 얘네들이 유통해서 매집까지 했다. 3년이 돈이 묶였어요. 당연히 리스크를 테이크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겠죠. 더군다나 타임라인이 4월에 12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고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런 모든 리스크를 변수를 감안해서 제가 전략을 짠 겁니다. 이번에 이런 세력 기법도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처럼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할 때 빠질 때 이렇게 자료 미리 받아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얘네들 제대로 땡길 때 그때 여러분 대응 못해요. 자, 3158에 8575 배너 있는 번호로 엔캠하고 R로 보내주세요. 엔캠 R 리포트. 자, 이 자료가 중요한 게 2번하고 3번입니다. 기초교육의 세력 기법 넣어놨고 이거 상장기업 90% 다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매도 전략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변수를 다 넣어놨습니다. 3번을 썼다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12만기가 4월에 돌아온다는 거,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료 확실하게 챙기시고요. 자,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막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물량 털리지 마시라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엔캠 신호 당연히 드리고요. 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방이 좀 많이들 알려져서 그런지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심하시고 무료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경험이라 보내주시고 300명인데 260명 들어와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자,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번호로 자 중간에 나오죠. 입장 방법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램 방이고요. 여기서 엔캠 신호 당연히 드리면서 제가 급등주도 몇 종목 드릴 겁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중장기 방에서 엔캠을 신호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12월 달에 7만 원대 들어갔죠. 대량거래 확인한 다음에 세력 정보도 있었고 그리고 2월 달에 이렇게 35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한두 개 정도 더 보여드리면 신성 델타테크인데 하나는 12월 달에 거의 저점이 만들어집니다. 3만 원대에서. 그죠? 차트를 일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를. 자, 여기 보이죠? 12월 14일 날 32,500원에 드렸습니다. 이날이었죠. 자, 이것도 뭐 중장기로 좀 오래 보유할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급등이 나옵니다. 엔캠처럼. 그래서 2월 달에 2월 21일 날 매도합니다. 엔캠이랑 같은 날인 것 같은데 자, 18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를 이렇게 2월 21일 날 18만 원에 전량 매도하고 나왔어요. 6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아까 엔캠은 5배였죠. 자, 벌써 10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여드리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인데 자, 이것도 확실하게 신호가 나온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최근엔 그렇지만 근데 갑자기 자 보시면은 쭉 당겨보면 뭐 보통 거래가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되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요 왼쪽에 차트에 보이시죠, 그죠? 자, 쭉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 갑자기 2,500만 주가 터져요. 그 전날 8만 주 됐거든요. 300배가 늘어납니다, 거래가. 그래서 제주반도체를 사인을 드린 게 물론 어떤 세력들의 정보도 좀 있었는데 자 11월 3일 날 자 4,850원에 드렸습니다. 이날이죠. 대량거래 터지고 그 다음날 35원에 체결이 됐어요. 종가에 넣었으니까.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주가가 급등해서 저의 타겟 프라이스가 원래 38,000원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도달을 했습니다. 그 가격에. 그래서 제가 이날 제주반도체를 자 1월 25일 날 38,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석 달에 한 8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큰 수익이 났는데 왜 38,000원이냐? 연봉 보시면 여기가 2005년 38,000원대입니다. 원형 바닥이 완성됐는데 여기서 한번 쉬어갈 거라고 본 거죠. 당연히 이런 거 근데 여기 뚫렸잖아요. 조정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게 굉장히 플랫해지면서 이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차 매수도 나갈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 자, 엔캠, 신성 델타테크,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 여러분 수익률이 거의 다 합치면 2000% 가까이 돼요. 다른 종목들도 평균 수익률이 500% 내외입니다. 3158에 8575. 자, 여기로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엔캠이나 제주반도체나 신성 델타테크나 이거 2차 매수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신호 받으시고요. 본인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 문자로 가격 보내주시면 제가 동일 종목 2인 이상일 경우 매매 사인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 얘기해보면은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7년 만에 M&A 하려고. 자, 그래서 제가 세력인맥을 동원해봤죠.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자, 삼성 출신 분들 중심으로 로비를 했는데 자, 그래도 굉장히 어렵게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계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3개입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종목별 구간별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 기업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100에서 500%짜리입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100% 성장주가 들어와 있는 리포트입니다.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롬 파웰이 미국 FRB 연준에서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하 추세로 갈 거예요. 그때 성장주도 폭등할 텐데 여러분 그때 사봐야 이미 늦습니다. 지금처럼 바닥에 있을 때 미리 사야 돼요. 전략은 이렇게 짜는 겁니다. 자, 3158에 8575로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 투자를 했어요. 주가 보시면 4만원, 5만원짜리가 24만원까지 갑니다. 이렇게 급등하면서. 그죠? 이렇게 해서 500%가 올랐어요. 이거는 지분 투자만 한 거잖아요. 여기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 인수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훨씬 많이 갈 종목들이니까 리포트 꼭 받으셔서 미리미리 사두시기 바랍니다. 타점은 제가 다 잡아놨어요. 자, 엔캠 여러분 급등이 나왔고 첫 번째 조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대응 잘해야 돼요. 자, 박민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엔캠 리포트 있었죠? 엔캠R. 그 다음에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1번 중장기방. 자, 문자 신호 드렸던 종목들 2차 매수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 삼성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에 8575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실시간 대응방 경험 무료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는 분들은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방 경험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300명 입장 가능한 텔레그램 방이고 1번 중장기방 그다음에 삼성 리포트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박민수가 어렵게 만든 리포트 2개. 자, 엔캠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 자, 얘네들 무섭다 그랬어요. 제가 얘네들이 3번을 썼어요. 수익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4월에 돌아와요. 12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런 모든 변수를 감안해서 짰으니까 미리미리 주가 빠졌을 때 받으셔서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도 제가 짜놨습니다. 자, 그리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경험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반기를 대비해서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